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PL 베스트, PL이 끝난 만큼 PL 베스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첼시 팬이긴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첼시는 베스트에 없고 다른 선수들로 베스트를 채워봤고 뭐 다른 선수 중에 대체할 만한 선수는 있을까, 그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는 PL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클린시트가 가장 많았고 36경기 19클린시트를 했으니까 뭐 사실상 많은 경기, 20경기 가까이를 막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무실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고, 사실 요걸 왜 써놨냐면 디아즈, 스톤스, 로드리, 페르난지뉴, 카일 워커, 칸셀루 뭐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워낙에 퀄리티가 높으니까 에데르송이 굳이 막지 않고 반코트 하는 경기도 많았는데, 요거는 좀 선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골키퍼로서 막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스털링에 대찔러주는 그런 빌드업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골키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다른 후보로는 이제 에드와르 맨디가 있고요.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 아스톤 빌라의 마르티네스인데 사실 마르티네스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빌라가 조금만 성적이 좋았다면 여기 마르티네스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성적이 후반부엔 좀 꺾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센터백인데, 자, 맥과이어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리디거를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리디거가 들어가긴 조금 아쉽다. 맥과이어를 선정한 이유는 출전 시간도 있습니다. 34경기를 뛰는 동안 빌라전 한 경기를 빼고는, 그러니까 빌라전 한 경기도 78분을 뛰었어요. 나머지는 리그 풀타임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혹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수비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계속 기용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피지컬적으로 좋고, 근데 느리지도 않아요. 엄청 빠른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거구에 비해서 느리지도 않고 수비력 좋고 피지컬 좋아서 상대의 공격을 좀 찍어 눌러서 수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선정의 이유가 뭐냐면, 맨유가 그전에는 뭐 바이라든지 필 존스, 린델레프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선수가 로호 그 선수까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맨유의 수비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맥과이어가 오면서부터 조금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PL에서는 2등했고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과이어의 그런 공은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 완비사카라든지 맥과이어라든지 이 맨유 수비가 안정화됨에 있어서 좀 공헌을 한 맥과이어를 뽑아봤습니다. 다른 센터백은 디아즈인데요. 디아즈는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피카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알겠습니다만은 벤피카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올 때 좀 빠르게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1,000억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반다이크는 좀 다른 예였습니다. 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반다이크는 다른 예라도 아무리 잘해도 리그 수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많은 돈을 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자마자 잘했거든요. 첫 경기부터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복 없이 잘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에 센터백 한정에선 대항마가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디아즈 먼저 집어넣고 센터백들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맥과이어가 됐든 스톤스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아즈는 저 역시도 뽑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로는 이제 리디거, 실바, 스톤스를 썼는데, 리디거는 이제 후반기에 좀 투엘이 들어오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뺐고요. 실바 같은 경우에는 잘했던 시즌도 있지만 초반에는 좀 적응을 좀 힘들어야 하면서 약간 부침을 겪기도 했고, 스톤스 역시도 초반에는 조금 밀려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복 없이 잘했던 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풀백인데, 풀백 같은 경우에는 루크쇼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이 루크쇼라는 선수가 맨유에 처음 갔을 때는 큰 부상,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호평을 들을 만큼 이 맨유 생활이 처음부터 잘 됐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특히 올 시즌 들어서는 이 크로스, 그리고 오버래핑, 공격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한 골 5도움이 이 공격적 스탯으로는 나쁘지만 풀백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스탯이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이 왼쪽 공격을 살아나게끔 해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오버래핑과 또 많은 왕성한 활동량, 매서워진 크로스, 찬스 메이킹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벤치레를 넣고 싶었지만 투엘 감독 3백에서 빨리 자리 잡지 못했던 벤치렐보다는 한 시즌 내내 잘했던 루크쇼를 뽑아봤고요. 수비력 역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망했던 게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하는 게 루크쇼라서 개인적으로 루크쇼를 뽑아봤고요. 다음은 카일 워커인데요. 카일 워커는 이제 90년생으로 사실 꼭 꺾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90년생이 꼭 꺾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속도는 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스프린트나 뭐 빠른 수비 복귀 이런 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올 시즌에도 굉장히 빠르고 좋은 공격 침투, 수비 복귀가 빠른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전히 든든한 풀백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3백에서 스토퍼 일원으로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풀백으로 놓고 봤을 때 칸셀로의 부상 혹은 칸셀로가 왼쪽을 맡아줄 때도 여전히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뽑힐만 하고요. 오랫동안 펩 가르디올라와 함께하면서 펩의 축구를 좀 이해하고 있는 선수이고 이게 수비 스탯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2차전의 수비 스탯인데 태클 성공 6회, 인터셉트 3회, 클리어링 3회로 역시 수비 역시도 계속 발군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카일 워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빠지면서 수비적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에 부친 경우가 있었지만 여전히 좀 펩이 그동안 보여줬던 전술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선수입니다. 다른 후보로 치면 이제 벤치렐, 그리고 블라드미르 쿠팔, 이제 웨스트햄 선수, 그리고 칸셀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인데 이제 일카리 균도안을 먼저 뽑았습니다. 일카리 균도안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중앙 미드필더나 메잘라 자리로 봐야 되는데 이 세 명을 다 뽑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놓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8경기 나와서 13골 2도움으로 팀 내 리그 최다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스나 아구에로, 특히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 올 시즌 꺾이면서 제주스는 제 역할을 못해주고 마땅한 득점원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엔.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 마레즈, 이제 균도안 등등이 터져주면서 득점을 커버할 수 있었던 그런 공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도안입니다. 자, 올 시즌은 슈팅도 좋아지면서 원래 이제 슈팅이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었고 패스나 이 볼키핑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 버리면서 덕배 다음으로 되게 매서운 공격 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하게도 페르난지뉴나 로드리가 나오고 덕배하고 이제 균도안이 나오는 그런 챔피언스리그 결승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챔스 결승에서는 이 페르난지뉴와 로드리가 서야 되는 자리에 서서 약간은 의아했다. 왜냐면 펩 가르디올라도 균도안의 공격적 능력을 되게 칭찬하고 자기가 증명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은 의아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케빈 데브라이너인데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게 매번 들어갑니다. 뭐 정말 큰 부상 없이 계속 이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케빈 데브라이너는 매 시즌 웬만한 전문가들은 뽑아놓는 선수입니다. 25경기 6골 12도움으로 팀 내 공격을 주도하고 있죠. 뭐 풀타임을 뛴 것도 아니고 모든 경기를 소화한 것도 아닌데 6골 12도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좋은 게 완벽하게 공격으로 올려도 좋고 완벽하게 중원에서 풀으라 그래도 좋은 선수거든요. 패스랑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그 중간 어디쯤 놓으면 이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하거든요. 중원에서 공격으로 연결되는, 물론 똑같은 롤은 아니지만 마운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분야 내에서는 세계 최고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명실상부한 EPL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선수였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94년생이 완벽하게 어린 나이도 아니라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느낌도 아니고 94년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포르팅에서 잘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빅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오자마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잘해줬지만 1월에 들어오자마자 잘해줬지만 올 시즌에도 18골 12도움으로 맨유 공격의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선정 이유가 있는 게 마운트가 들어갈 뻔했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때문에 밀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맨유도 카바니가 후반부에 이끌기는 했지만 마땅한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마샬 좀 그만 보자는 얘기도 했었고 레시포드 그린우드 뭐 이렇게 세워봤지만 잘 안 됐잖아요. 막판에 카바니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팀 득점이 73골로 맨시티 다음이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18골을 넣어주기도 했고 12골에 도움을 주기도 했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로 치면 이제 마운트, 포든, 로드리라고 적어놨거든요. 미드필더에. 그러나 뭐 저들이 나와도 좋지만 마운트, 포드, 로드리도 좋겠지만 이들이 나왔을 때 되게 파괴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윙어인데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랑스럽게 넣어봤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개인 커리어가 하이입니다. 개인 리그 커리어가 하이예요. 17골 10도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올 시즌 토트넘은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나빴다고 봐야겠죠.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가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로파도 못 나갔다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원래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는 이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 나갔던 팀이 유로파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간다는 건 이게 신설된 대회지 원래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유럽 대항전을. 그렇기 때문에 팀이 어려워도 잘해줬던 선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송케 조합은 아마 역대급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가치 있는 시즌이겠지만 팀으로는 좀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으로 피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라인데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22골 5도움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안 될 때는 거의 사라지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리그에서 37경기를 치르는 동안 27골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이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력만 좋은 선수들은 첼시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첼시에. 득점만.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도 한 골, 안 보이다가도 한 도움.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다시 3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반다이크, 조고메즈, 뭐 마팁 이렇게 줄부상을 입으면서 리버풀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위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살라가 꾸준히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 4년 동안 제일 못 넣은 리그 골수가 19골인 선수니까요. 리버풀의 레전드로도 이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당연히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후보로는 이제 그릴리시도 정말 좋았거든요. 올 시즌. 그릴리시도 이제 아스톤 빌라의 좀 활약상만 좀 더 있었다면 고랬다면 뽑혔겠지만 아무래도 팀 순위가 너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릴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렸고 마레즈도 살라하고 손흥민 선수보다는 그렇게 좋았다고 보지 않아서 조금 밀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리 케인인데요. 이건 뭐 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득점왕이자 도움왕이에요. 23골 14도움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빼고 EPL의 베스트를 짜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억지죠, 억지. 해리 케인을 빼고 간다라는 건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레반도브스키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해리 케인을 넘을 만한 선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득점도 좋고 도움수가 말해주듯이 연계도 좋고 몸싸움도 나쁘지 않고 뭐 슈팅력이나 크로스나 뭐 하나 나쁠 게 없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록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만능형에 가까운 아주 큰 육각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다른 후보를 적어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해리케인만큼 했던 공격수, EPL 공격수는 올 시즌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굳이 뽑지 않겠습니다. 뭐 왓킨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겠지만 굳이 뽑지 않고 그냥 해리케인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L 베스트를 짜봤는데요. 사실 좀 씁쓸합니다. 왜냐면 첼시 선수를 한 명도 넣을 수 없었다라는 거. 이런 걸 투표로 붙여보기도 했지만 류디거가 거기 왜 들어가냐? 한 시즌 통으로 잘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첼시 팬으로서 한 선수를 넣어주고 싶었던 마음인데 결국엔 뺐고요. 요게 가장 제가 봤던 PL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잠시만요. 요게 이제 PL 베스트들이 뜰 텐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팀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대는 이런 팀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팀의 감독도 깝깝하겠지만 이 뛰는 선수들도 깝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시즌에는 첼시가 여기 푸른 물결로 꾹꾹 채울 수 있게끔 맹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챔피언스 리그였다면 또 얘기가 틀렸겠죠.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였다면 또 틀렸겠는데 그것도 날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첼시 어떤 선수가 둘이나 있네. 아휴.